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의 마지막 날이죠. 5월 31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원주 지역의 낮 기온 27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면서 좀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자, 또 2호 태풍이 마와루, 일본 남쪽 해상을 따라서 이동하겠는데요. 따라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원주시청 공무노동조합이 전국 공무노동조합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했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죠. 그 소식 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또 영월군에서 박물관 고을 특구 사업과 영월 야행 행사를 준비한다고 하네요. 그 상황도 점검하도록 하죠. 5월 30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어제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서 빠진 부분을 취합해 3차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84개 조항으로 모양을 갖췄지만 만족하지 않고 빠지거나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18개 시군과 소통해서 3차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상반기 미래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자율주행 분야 공모에 따라서 선정돼 국비 24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는 산악도로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 사업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 내 18개 시군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내일부터 한 달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가구원 모두가 강원도민들로 7년 이내 신혼부부, 이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또 부부 명의로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자 등 모든 조건에 해당돼야 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청 공무노동조합이 지난 2021년 8월 말에 전공로 민노총사나 전국 공무노동조합을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의 법적 공방이 좀 계속돼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전공로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는데요. 좀 어떤 사안인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공무노조의 문성호 사무국장 연결하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민노총이 싫어하는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자 사무국장 문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싫어하는지 모르겠고요. 엄청 싫어요. 그렇습니까? 예. 하긴 고발도 하니까. 예. 아니, 그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2021년 8월에 민노총사는 이제 전공로를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2년 가까이가 돼 가고 있는데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서로가 법적 좀 다툼이 벌어진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그 원주 공무원 노조에서 전공로 위원장을 또 업무상 배임으로 또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네. 좀 어떤 그 내용으로 또 고발을 한 것인지 좀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 원공로는 지난 1월에 국회에서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서 지난 4월 20일에 전공로의 해직자 생계비 규약 위반 지급 여부 전수조사를 촉구한 국회의견을 또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전공로 원주시부 해직자 A씨는 상당히 원주나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신데요. 이분이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지 않고 수익사업 을 하는 등 전공로 규약을 위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희생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 전공로에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공로는 한 달, 우리가 기자회견한 뒤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요. 또
또한 정부의 회계장부 현장 조사도 거부하였습니다. 원공로는 추가 확인을 통해 전공로 원조 시집을 해직자 A씨와 B씨에게 17년간 무려 20여억 원의 상당의 생계비가 지급되었고 이들의 귀양 위반에 대한 전공로의 방조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서 전공로 위원장을 지난 5월 18일 날 경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2007년 7월부터 지급이 되었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군요. 네네. 그리고 2021년 6월 그러니까 이 네. 원주시 공무노조가 전공로를 탈퇴하기 직전까지 이 생계비가 이제 지원되었다는 것인데 두 사람이니까 일단 한 사람당 뭐 10억 원씩 지원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한 6대 4 정도일 겁니다. 왜냐하면 A씨와 B씨가 그 퇴직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한 분이 나이가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분이 좀 더 적게 받았고 한 분이 이제 거의 풀로 다 받으셔서 하여튼 저희가 보수적으로 다 확인한 결과 두 분이서 17년간 한 20여억 원의 비용을 전공로에서 생계비로 지급을 받은 건 확인했고 그건 최소한의 금액이고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한 2, 3억 정도는 더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러면 생계비가 아니라 뭐 한 분은 거의 뭐 1년에 1억 정도씩 이제 생계비로 이제 지원받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거의 원주시에서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 수준의 급여를 그렇습니까? 받았다고 보시죠. 이게 예, 생계비란 개념이 아니고 그분들은 생계비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그냥 본인들의 월급이었다 보시면 되죠. 노조 활동을 정당한 노조 활동을 위해서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낸 피 같은 조합비로 그분들에게 조합비로 생계비를 지급한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 전공로 이제 해직자에게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좀 그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전공로에서 뭐 이제 대의원 대회에서 추인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해직자 규약 위반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는 겁니까? 이거 뭐 아마 이 내용을 듣는 분들이 구체적인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구체적인 그 규약 위반 사항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전공로 희생자 복무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희생자는 성실하게 조합활동에 복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위반을 했고요. 생계비 지급 관련한 그 규정에 보면 제6조 1항의 3호 수익 사업을 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제한하는 데 대한 위반. 또 마지막으로 복무 규정 제5조 제2, 제1항 정치활동 동안에 무급휴직 처리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리면 해직자 A씨 같은 경우에는 그 생계비를 받는 동안에 활동 상황 뭐 쉽게 말해 출석부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작성한 근거가 전혀 없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조합활동에 성실하게 복무하지 않았고 모 영농법인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도 하고 있어요. 모 사단법인 이사 재직, 2차례 시의원 출마 등 본인의 영리활동과 정치활동 하였고요. 해직자 B씨는 전공로로부터 생계비를 받으면서 이분 또한 활동상황부 작성 및 보고 사실 없이 조합활동에 성실하게 복무하지 않았으며 해직자 A씨와 동일하게 모 사단법인에서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개인적 일을 하면서 노조에서 생계비를 받았다는 것을 납득할 조합원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생각하고요.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17년간 20여억 원의 생계비를 받은데 말이죠. 한마디로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생계비라는 것이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경우를 이제 산정해서 이 지원을 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이미 충분히 그 다른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을 했고 또 정치 활동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 부분은 확실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아니고 이건 상식을 위반한 그냥 그들만의 규약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규약을 만들었는데 그 규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묵시적으로 단계하면서 줬다는 게 제일 큰 핵심이죠. 알겠습니다. 핵의 부정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제 전공로 위원장이 업무상 배임을 한 것이 아니냐. 뭐 그렇다면은 전현직 위원장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이 수사 진행 상황 뭐 아직은 좀 초기 단계이겠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저희가 5월 18일 날 업무상 배임 고발 관련 기자회견 및 고발장을 접수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저한테 이제 고발인 조사를 하자고 원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기자회견 이후에 5일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5월 23일 날 고발인 신분으로 해서 이제 원주 경찰서에 가서 한 3시간 정도 정말 빡세게 그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요. 예. 그 고발인 조사를 끝나고 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당황스러워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향후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고발인 조사를 하신 담당 수사관님에게 문의를 해보니까 고발인 조사는 저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원주경찰서에서 진행하고 피고발인 전공로 위원장에 대한 조사는 강원경찰청에서 진행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상당히 엄중한 사항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허. 사실 요즘 그 민노총의 회계장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권 차원에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좀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경우도 또 그러한 그 사례도 포함이 될 수 있겠군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지금 진행 중인 살아있는 사례죠. 노조에게 투명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과 조합원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교보제 그런 역할을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싫어하겠군요. 예. 그거 엄청 싫어하죠. 좀 이제 뭐 경찰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까 향후에 좀 상황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네. 또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전공로 어떤 뭐 입장 표명 등이 좀 있었나요? 공식적 입장은 절대 표명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입장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지급을 했다는 건데 그리고 그 사실을 조합원한테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 해직자 A씨와 B씨는 사실 전공로의 개국 공신이자 원로들입니다. 그분들을 누가 사실 건드리겠어요? 전공로 내부에서. 예. 그냥 자기들끼리 지금 끙끙 앓고 있겠지만 그래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곧 진실은 다 밝혀질 거라 생각하고 그다음 이 두 분 외에도 전국에 130여 명의 해직자들이 있어요. 그분들 또한 이 제대로 근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저희 이 두 명의 사례를 가지고 충분히 전국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작년인가요? 네. 전공로 차원에서 현재 그 원주 공무원노조 우혜승 위원장 또 이분에 대해서 노조 전임 휴직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이 규약 위반이다. 그때 또 고소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 고소 부분이 정말 저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던 게 다 자기들에게 저희가 힘든 상황이고 휴직을 하고 노동자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그쪽 강원지역본부 운영위과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살려달라 도움을 요청하는 도움의 손길도 호소를 했는데 그분들은 매몰차게 알아서 버티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내부 운영위 결의를 통해서 저희가 휴직하고 제가 휴직한 동안의 생계비를 우리 조합비로 받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FM인데 저는 정상들 했는데 단 이게 규약이 없다는 이유를 가지고 저희를 보복하기 위해 괴롭히기 위해서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고소를 했다는 게 참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근데 결론은 중요한 거는 뭐 정의가 승리한다듯이 전공로에서 고소한 업무상 횡령 배임건 현재 원주경찰서에서 불송치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이송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때 좀 감정적으로 또 많이 이제 원래 많이 마지막 피크 올라왔습니다. 그렇겠군요. 알겠습니다. 이 노조 활동에서 이게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지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원래 그 노사 간의 갈등은 충분히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노노 간에 요즘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그 감정 싸움들 소모전에 벌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좀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시면서 또 마무리 짓도록 하죠. 노조 활동을 통해서 피해를 당한 희생자는 노조에서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희생자도 의무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 생각하고요. 그것이 조합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A씨와 B씨에 대한 전공로 희생자 생계비 위반 지급권은 이런 상식도 최소한의 조합원에 대한 도리도 깡그리 뭉개버렸습니다. 전공로는 헌법과 노조법보다도 자기들 규약이 상이라고 주장하는 집단인데요. 지난 5월 3일 고용노동부의 노조회계 현장조사도 전공로는 노조 자주성 침해 운운하며 거부하였습니다.
노조에게 투명성은 조합원과 국민에 대한 노동조합 신뢰 확보의 선결 조건이라 생각하는데요. 내로남불로 일관하는 전공로의 입장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에 원공로는 수사기관을 통해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수사를 재차 촉구드리며 위법 사실 확인 시에는 추락한 대한민국 노동조합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피고발인에 대해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시 공무노조의 문상호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강원도의 전통시장 이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와 또 원주 전통시장이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찾고 있는데 오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이용률이 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강원도 그 이용률이 또 가장 낮다고요? 네, 강원도민의 대형 할인점 구매율은 전국 시도 중 가장 높고 반면에 전통시장 구입 비율은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민 중 절반 이상의 소비자가 식료품을 살 때 대형 할인점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비율은 전국 6개 권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무려 20% 이상 높은 수준인데요. 전통시장 이용률은 전국 평균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 편의점 이용 비중이 전국 6개 권역 중 가장 높아서 이외 가게나 시장의 편의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한데요. 강원도민들의 전통시장 이용률이 낮은 이유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상품의 다양성 부족과 나쁜 접근성이 이유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원주의 경우에도 3,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이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측에서는 매출 감소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한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가끔 가죠. 대형마트 10번 가면 한 번, 전통시장은 한 번. 마트처럼 동선이 가까우면 되는데 주차를 하고 멀리 또 걸어가야 되고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게 이제 가끔은 가는데 너무 복잡해요. 주차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좀 기피가 되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에 가면은 퇴근 시간에 끝나서 가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는 살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좀 시간도 7시 넘어서 퇴근을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는 대로 찾아갈 수밖에 없어서. 네, 아무래도 편의성 문제 등으로 대형마트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보완이 필요하겠고요. 좀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원주는 전통시장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로 주차장 문제와 전통시장의 노후, 젊은 층의 방문 저조를 꼽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를 주차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확충 방안을 계속 모색 중인데요. 올해 4월에는 문화의 거리 주차장 건립 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중앙동 일대에 5층 규모의 20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립합니다.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주시 이미영 시장 활성화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방문이 저조한 젊은 층들의 유입을 위하여 만두 축제 및 치맥 축제 개최, 청년몰 조성 등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노후화와 관련하여서는 공모사업 신청 등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주차장 확충에도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도 물론 좋지만 시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만 가지고 있는 향수와 재미를 경험하시고자 많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건데 시장 상인들과 원주시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요? 네, 5월부터 전통시장 상인회와 원주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2차례 진행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오고 간 활성화 방안으로는 원주시에 있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장보기 참여 행사 진행과 또 화재 발생 이후 복구되지 않은 중앙시장 나동 2층 매입 등이 이야기됐고요. 또 전통시장의 깔끔한 환경을 위해서 쓰레기를 매일 수거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에 전통시장 상인회 측에서도 손님을 맞기 위한 준비를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최재희 원주 풍물시장 번영회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볼거리가 있는 탐색형 매장이나 여가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복합형 전통시장으로 변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문화 공간이나 체험 공간을 확보하고 운영해서 볼거리, 즐길거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편하고 즐겁게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 방안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 원주 전통시장의 주력 음식으로 또 만두를 내세울 계획이라고요? 네, 오는 11월에는 만두축제를 진행합니다. 이 만두는 원주 전통시장의 대표 먹거리 중 하나인데요. 사람들이 줄을 섰다 사갈 정도로 인기 있는 만두 맛집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1등 만두를 가리는 만두 경연대회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원주 전통시장의 만두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와 또 시장의 변신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영월군이 이 밤에 관광을 한다는 야행 밤 관광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 관광 산업 활성화에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영월군의 정대권 문화관광체육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대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야행. 네. 밤에 산책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내일부터 네. 영월 야행이 진행된다 들었습니다. 밤 관광이라는 이제 테마로 밤에 네, 보는 그렇습니다. 공연, 또 문화재, 거리, 음식이라고 이제 사야라고 합니다만은 네.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야간 관광 활성화는 뭐 비단 우리 군만이 아닌 모든 지자체에서 역점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요. 네. 이번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야간 관광 활성화는 이번 주 6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진행되게 되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뭐 밤에 보는 공연 야설, 그 야설 같은 경우에는 시내 저희가 간풍한 문화도시 플랫폼인 진달래장 그리고 복합문화센터인 영월관광센터에서 금, 토요일에 야간 공연 그리고 야경으로서 장흥과 관광센터에서 주말 시간에는 20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예. 그리고 야식으로 야간 공연과 연계해서 진행이 되는데 지역 청년이 이제 플리마켓식으로 운영을 하여 또 다른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야경이나 야식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네네. 야설이라는 것은 좀 약간 의미 부여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뭐 이야기인데요. 예.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쓸 때 팔야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야설이 이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공연 문화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게 공연 문화입니다. 사실은 야간 관광입니다. 예. 좀 이게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매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듯이 평일에는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이번 주 6월 2일부터 네. 10월 28일까지인데 이제 그 주말 개념이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야간에 이제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간풍원과 이제 진달래장에서 있고 6월 17일부터는 이제 저희 이제 복합문화센터인 관광센터에서 토요일에 주일에 하는데 오후 4시 반부터 6시까지 공연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뭐 특이한 것은 공연을 한다고 해서 뭐 유명 가수를 부르거나 뭐 이렇게 흔히 하는 뭐 공연이 아니라 저희가 하는 공연 자체는 영월의 이야기를 담아서 상당 뮤지컬 또는 가족 그 연극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공연은 아니고요. 영월에 오셔야지만 볼 수 있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금토일입니다. 예. 일요일도요? 일요일은 아닙니다. 금요일, 토요일. 예. 그리고 이제 일정은 이제 그 먹을거리, 볼거리, 또 이야기거리 이것을 한 이제 시간대 보통 8시까지 네, 어떻게 보면 그 선선한 그 여름 저녁에 이런 것들이 즐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히 그 장흥과 관광센터에는 이제 금방 저희가 소개해드린 대로 금요일과 토요일은 10시까지 이제 야간 이제 연장을 하거든요. 네. 특히 장흥은 뭐 아시다시피 송림숲이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근무에 이제 송림숲을 배경으로 야간 경관 조명을 맞춰서
성민숲을 향한 야간 경관 조명, 또 밤에 달빛을 배경으로 해서 산책도 하실 수 있고, 네. 또한 저희 초입에 있는 복합문화센터인 관광센터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행 그 프로그램 즐기고 네. 끝나고 네. 별마루 천문대 가서 별 구경하시면 되겠네요. 당연합니다. 예, 저희도 별마루 천문대도 특히 이제 새벽까지 0시까지 12시까지 운영되니까 세트네 아주 세트. 네. 그리고 이제 영화 좋아하시면 저희 예. 이제 작은 영화관에서 알겠습니다. 0시까지 연장되는 영화도 볼 수 있고 예, 그렇게 예. 되겠습니다. 좀 그 한두 번 정도 진행하고요. 네.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연결해서 좀 그 일정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또 소개해 주시죠.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네, 영월군의 감사합니다. 정대관 관광체육과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